아빠 찬스 이게 네.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관위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늘 선관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했는데 결국 선관위의 정치적 그 불공정성 예. 같은 것들의 뿌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선관위가 자기네끼리 해먹는 구조.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고 예.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 우리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데니까 여기는 그쵸. 들여다보면 안 돼라고 네. 하면서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직장 물려주기. 예.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천에 네. 정부 이제 종합청사, 네. 뭐 법무부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네. 뒤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악산에 이렇게 등지고 네. 정부청사가 있다면 중앙선관위는 그것보다도 더 뒤쪽에 네. 정말로 이렇게 거기는 느낌상 그 네. 건물이 있는 곳 느낌상 네.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딱 숨어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뒤에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데 네.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를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또 선관위 조직이 다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해외 이제 투표를 하니까 선거 때문에 해외로도 나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도 존재하고 네. 그리고 되게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존중을 합니다. 그 네. 업무에 그렇죠.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어디 독립성 특히 그 독립성이라는 게 선거 관리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독립성이 이렇게 부패한 조직으로 만드는 또 그게 돼버리죠.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독립성이 유지가 되려면 안에 내부 구조도 굉장히 투명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게 누구의 자식, 내 친구의 자식, 내 동료의 자식, 또 아버지의 친구, 뭐 내 아버지 이렇게 얽혀 있으면 문제를 투명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예. 5급 이상 그러니까 1, 2, 3, 4, 5급 여기 이상만 조사를 했는데 애초에 한 6명 정도다라고 했는데 거기 5명이 더 늘어나고 지금 11명이거든요. 11건이네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선관위에 그럼 5급 이하 6, 7, 8, 9 여기는 그럼 없을 거냐. 결국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은 말입니다. 안에서 내부 감사나 조사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예. 그런데 여기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갑툭튀 예. 쏙 끼어듭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 선관위 이 채용 문제 조사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코인 관련한 문제 예.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1인 시위하고 예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네. 헌법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기를 다하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서 정말로 권익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본인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네. 지금 임기 거의 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한 달 남겨두고 갑자기 일하겠다고 나서시네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6월 28일이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 종료인가 임기 보죠? 종료예요. 예. 근데 지금 요걸 앞두고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야 조사 필요 없어 수사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들어가서 이거를 시간을 끌어주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11명 플러스 2명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축소 조사를 할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손을 내민 거네요. 네. 선관위가 정말로 이제 지금 수사나 제대로 된 외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권익위가 나타나서 손을 딱 이렇게 네. 해주는 거네요. 지금 감사원이 갑자기 감사원 앞에서 자기 조작 감사 예, 권익위 감사를 했었죠. 네, 예.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조작 예. 감사다. 이렇게 1인 시위하고 혼자 저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선관위를 조사하겠다. 국회의원 코인 내가 조사하겠다. 이걸 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관리 권익위인가? 그러니까 선관위 권익위. 선관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결국 지금은 다 내년 총선을 향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막 맹렬히 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네. 정부 때 선관위가 계속 의심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친여당 성향이라고 해서 계속 의심을 받았고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분들도 민주당 쪽 사람들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중립성을 상당히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예. 선관위가 힘들어지니까 네. 민주당 출신의 국민권익위원장이 그 네. 선관위에 일종의 분담에 동아줄을 내려준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동아줄을 노태학 내려주고- 선관위원장이 예, 이 합동조사안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낸 예.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좋은 이게 얘기를 아이디어인데요. 이거죠. 네. 그 좋은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선관위 지난번 대선 때 그 뭡니까 이 소쿠리 선거, 네. 소쿠리 투표 옮긴 거 그런 것도 제대로 조사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 흐지부지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흐지부지 국민권익이랑 손잡고 네. 시작을 했다가 네. 권익위원장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현희 씨는 아마도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할 거니까 네. 그 선거 출마했을 때 자기가 이 지역구나 어디를 나갈지 모르지만 네. 선관위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일종의 점수를 딴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점점 이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데 그러면 자기네끼리 야, 네 아들 집어넣어, 내 딸 집어넣어, 뭐 이것만 있었을 거냐. 그게 아니라 민주당 혹은 당시 청와대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딱 정우택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네네, 신우영 선관위 상임위원회 자녀 신모 씨가 네, 2021년 서울 선관위 경력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예, 신우영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서울 선관위에 이제 경력으로 합격을 합니다. 예, 응시 원서에 자기 주요 경력으로 썼는데 뭘 썼냐면은 재난 기본소득 업무를 잘 처리했다. 재난 기본소득 누가 떠오르죠?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시장 뭐 네. 떠오르네. 아마도 이 신우영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회 자녀는 이미 공무원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도 성남시나 네, 경기도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네, 성남시나 경기도 맞아요. 공무원이었을 거고 그런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 선관위의 경력직을 뽑는다라는 네. 소식을 듣고 응시를 했고 그 응시를 할 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표창장이 네. 이분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없을까? 근데 뭐 이 사람들은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을 가도 뭐 조국은 네. 우리 애 때문에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다. 아무한테도 피해 준 거 없다. 뭐 이런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선관위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네. 그 선관위와의 어떤 바이어스 편향성이 네. 민주당 쪽과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네. 어떤 근거가 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취직을 그 전 2021년 12월에 했는데 7개월 만에 7급으로 또 확 올랐대요. 7개월 만에 7급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보기 힘든 일이죠. 공무원들 급수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고 뭐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 선관위에서 일어난 제2의 조국 사태를 이 사태에 정말로 또 여당 정치인들은 얼마나 관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결국 이거는 수사 아니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사실은 선관위 참 건드리기 힘듭니다. 네. 특히나 국회는 네. 국회나 이런 정치에서는 선관위에 하나하나 아마도 다 걸릴 겁니다. 혹시나 지금 보십시오. 제대로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도 연하에 하나 통틀어서 잘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선관위에 찍힐까봐. 자기 케이스 하나가 문제가 되면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관위 수사해라, 엄정 수사해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단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 개인이 찍히면 어떡해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내년 총선인데. 정우택 의원 네. 무척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이거는 빨리 그 검찰 수사로 넘겨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